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샘미이고 A라이스에서 ML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이전트 라우터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그럼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라우터는 사용자 요청이 올바른 기능, 서비스 또는 행동으로 어떻게 라우팅되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질적으로 에이전트 라우터는 AI나 에이전트가 다양한 백엔드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레이어 역할을 합니다. 에이전트 라우터는 대규모 대화형 시스템이나 여러 의도가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와 행동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는 효율성, 정확성 및 확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라우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가상비서와 상호작용하면서 오늘 뉴욕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에이전트 라우터는 이 요청이 날씨와 관련된 것임을 판단하고 뉴욕의 현재 날씨를 가져오기 위해 날씨 API로 라우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라우터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유익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이전트 라우터는 요청마다 적절한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둘째, 에이전트 라우터는 요청을 분류해 안내합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 라우터는 각 사용자 요청에 대해 올바른 서비스가 호출되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시스템이 특히 NLP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유형의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경우 에이전트 라우터가 요청을 분류하여 적절한 기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든 액션 트리거든 LLM 기반 응답 생성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에이전트 라우터는 복잡성을 줄여 확장성과 유지 관리를 돕습니다. 대체 옵션이 있을 때 요청을 재라우팅해 오류를 처리합니다. 라우팅 구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청을 재라우팅하여 오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LM 함수 호출, 의도 라우터, 순수 코드. LLM 함수 호출은 언어 모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라우팅을 구현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 특히 LLM을 통한 함수 호출, 의도 라우터, 그리고 순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LLM을 통한 함수 호출은 언어 모델이 외부 함수, API 또는 서비스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항공편을 찾아줘 라고 요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LM은 요청을 이해한 후 직접 항공편 예약 서비스 API를 호출하여 이용 가능한 항공편을 가져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동적이고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LLM은 복잡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올바른 기능을 호출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LM이 의도를 해석하고 행동을 트리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별도의 라우팅 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라우팅 로직만 필요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몇 가지 단점은 LLM이 입력을 지속적으로 파싱하고 함수 호출에 대한 실시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속도가 느려지고 자원 소모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LLM이 라우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세분화된 라우팅 로직을 관리하거나 대체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어가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의도 라우터는 먼저 사용자의 쿼리에서 의도를 식별한 다음 그 의도를 미리 정의된 기능이나 서비스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의도 기반 라우팅은 챗봇이나 가상 비서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사용자 쿼리는 명확한 의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고객 서비스 챗봇에 상품을 반품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면 의도 라우터는 이를 반품 의도로 분류하고 요청을 백엔드의 반품 처리 기능으로 라우팅합니다. 사용자가 대신 청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의도 라우터는 이를 청구 의도로 매핑하고 요청을 청구 시스템으로 라우팅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장점은 첫째, 의도 라우터가 사용자 입력과 백엔드 프로세스 간의 명확한 구조와 분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각 의도는 특정 기능에 매핑되어 디버깅과 확장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도가 추가됨에 따라 라우팅 로직은 전체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몇 가지 단점은 의도 라우터가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범주에 깔끔하게 맞지 않는 매우 모호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쿼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수 코드입니다. 더 간단한 시스템에서는 순수 코드 라우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라우팅 로직이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에 하드코딩 되어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데 외부, AI나 NLP 모델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스템은 LLM이나 의도 라우터에 의존하지 않고 미리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소스에서 날씨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거나 API를 호출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장점은 순수 코드가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라우팅 로직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가능하므로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특정 사용 사례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점은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우터나 서비스를 추가하는데 상당한 코드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라우터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모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초필롯 아라이스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얻은 경험과 업계에서 본 것들을 통해 에이전트 라우터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주요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범위 관리입니다. 라우터와 기술 범위를 잡고 집중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부하된 구성 요소를 피하고 복잡한 작업을 더 작은 기술로 나누면 LLM이 올바르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는 상세한 함수 호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라우터 정의에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잘 문서화된 도구 설명은 함수 호출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과 모니터링입니다. 여기서 호라이즌 피닉스와 같은 플랫폼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에이전트의 성능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뒷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가시성을 얻으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이전트 라우터를 구축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시스템의 복잡성, 확장성 요구사항, 그리고 성능 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LLM을 사용한 함수 호출, 의도 라우터 또는 순수 코드를 선택하든 라우팅 로직이 모듈화되어 있고 확장 가능하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